자, 우리 이제 빠르게 3, 4학년 추천 도서, 그리고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공부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셔서 국어 공부법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는 책사 언니 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새 새해가 되어버렸네요. 좀 가족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저도 아프고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루룩 흘러버렸어요. 자, 우리 이제 빠르게 3, 4학년 추천 도서, 그리고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공부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셔서 국어 공부법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3, 4학년 책은요, 정말 1, 2학년도 많지만 특히나 너무너무 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왜냐면 3학년에 딱 올라가서 이제 1년을 보냈잖아요. 굉장히 책 읽는 수준차가 특히나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림책 읽는 친구, 저학년 문고판 읽는 친구, 학습 만화만 이렇게 읽는 친구, 혹은 비문학이든 뭐 역사든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폭넓게 책을 읽는 친구까지 너무너무 이제 그 범위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은 3, 4학년 친구들이 3학년 지내면서 혹은 이제 앞으로 4학년이 될 텐데 교과서에 나왔으나 아직 읽어보지 못했던 작품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요. 네, 그런 시리즈물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긴 방학 동안에 혹시나 아직까지 어떤 재밌는 책을 만나지 못해서 계속 게임만 한다거나 계속 잠만 잔다거나 TV만 보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이 시리즈물부터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3, 4학년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시리즈물 문학이죠. 네, 문학 도서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책을 읽기는 읽는데 좀 세심하게 읽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대로 읽고 있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독해력 문제집 추천, 그리고 문제집을 추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해서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오늘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리즈물들이에요. 굉장히 많지만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일단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박현숙 작가님이 쓰신 동화책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 보이시나요? 수상한 시리즈라는 책입니다. 수상한 편의점, 수상한 방송실, 수상한 학원, 뭔가 다 수상해. 대체 뭘까요? 이 중에서 아이가 만약에 평소에 편의점을 좋아한다. 그러면 수상한 편의점을 먼저 읽어본다거나 관심 있는 거 먼저 읽으면 되고요. 꼭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일한 작가님이 쓰신 구드래곤 시리즈가 있어요. 총 4권의 시리즈물 중에서 급식 알바 구드래곤이라는 게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대충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구드래곤, 드래곤, 용으로 승천을 해야 되는데 비늘이 몇 개가 이제 모자라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들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모으면 그 비늘 대신에 승천할 수 있다. 용용초등학교의 급식 알바로 취직을 하는 거죠. 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와, 이거는 뭐 1, 2, 3, 4, 5, 6학년 다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똥뽑기 할멈. 똥뽑기 할멈. 제목부터 너무 재밌죠? 이게 2학년 가르칠 때 1, 2권이 나왔는데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총 5권까지 나왔어요. 어느새.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 그때 2학년 가르칠 때 애들이 선생님 꼭 읽어보세요. 막 제가 막 읽고 있으면 저 읽을래요.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던 책이고 제가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 소재 자체가 귀엽게 생긴 할머니, 그리고 맛있는 떡볶이. 근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맛있는 떡볶이 맛을 먹을 수 없어요. 떡볶이에서 똥맛이 나요. 오, 엄청난 저주죠. 네, 그런 이야기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어른들까지도 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이랍니다. 네, 다음은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나오는 수록 도서입니다. 물론 교과서에 이제 본문이 통으로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으로는 재미를 느끼기 힘들었다면 방학 기간에 통으로 읽어보면 참 좋겠죠. 그리고 이게 다 시리즈물이니까요. 얼마나 읽을 게 많아요. 자, 네 번째죠. 네 번째 시리즈물 마법숲 탐정. 네, 해리포터 시리즈도 요맘때쯤 읽으면 좋은데요. 애들이 막 푹 빠져들잖아요. 그런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이제 읽으면 좀 공부에 지장이 될 수 있지만, 어렸을 때 판타지 동화를 읽으면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창의력도 기를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림책에서 끝나지 않고 글밥이 점점 길어지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5번째 시리즈도요, 제목이 재밌어요. 오지랖 도깨비 오지랑. 네. 총 4권의 책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림도 귀엽고 내용도 재밌고 아이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시리즈물입니다. 이제 6번째 시리즈는요, 고전 문학이에요. 이 시기에 세계 명작도 참 좋고, 그리고 이제 고전 문학은 나중에 막 대입을 위해서 재미없게 한자 막 섞여가지고 읽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예를 들어 뭐 금오신화라던가 허생전이라던가 이런 거를 재밌게 읽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도 전체적인 일단 내용을 알고 있고 좀 힘들지 않게 공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4학년 때 박시전, 장화홍련전, 양반전, 허생전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읽어보면 좋겠죠? 혹은 이미 이제 4학년에서 5학년 넘어가는 친구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글이 다 실려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고, 또 여기 나오지 않는 뭐 홍길동전 뭐 많잖아요. 그런 고전들, 그런 것까지 한번 챙겨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해도 제가 총 6개의 시리즈를 추천해 줬지만 책은 뭐 몇십 권이 버는 거죠. 문학은 이렇게 즐거움을 위하여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비문학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 과학 이런 거를 관련해서 배경 지식 확장을 위해 책으로 보면 제일 좋지만, 어쨌든 시간적으로 모든 책을 다 읽을 순 없잖아요. 아이가 아직은 책에 흥미가 없다면 억지로 그 책을 읽히기보다는 차라리 하루에 딱 2장만 비문학 독해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추천 드릴 것은 이거 완자 공부력이라는 독해 책이에요. 사실 독해 책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들들만 해도 벌써 EBS부터 뿌리 깊은 독해, 아무튼 몇 권을 거쳐서 왔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요거를 보고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그 형식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본문의 한 페이지, 이건 1학년에서 좀 짧긴 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쫙 전체 페이지가 다 지문 그리고 옆에 문제가 있고, 그 뒷장에도 문제가 있고, 마지막은 어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1학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시작하기 전에 이 지문을 어떻게 읽을지를 알려줘요. 예를 들면 하은이의 취미에 해당하는 낱말을 동그라미 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하은이가 오늘 겪은 일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세요. 뭔가 이제 미션을 준다는 거죠. 책을 전체를 읽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미 읽으면서 뭔가 핵심되는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게 미션이 주어지니까 꼼꼼하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풉니다. 뒤에 이제 3학년 거를 보면요, 그런 미션은 없어요. 대신에 한쪽하고도 한 중간 정도, 3분의 1 정도가 더 있는데, 이걸 읽고 나서 아래쪽에 글 내용 한눈에 보기라고 해서 초성 힌트가 주어져 있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렇게 채워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핵심 내용을 간추리는 거죠. 이런 연습들이 사실 모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상관없이 어떤 책을 읽고 중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으면 자연적으로 문해력이 높아질 텐데, 우리가 모든 책을 그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학책은 재미있게 읽을 때 뭐 독서 감상문이나 기록 정도는 남겨두시고, 그걸 모든 책에 다 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문해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문제집을 한 권 구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 책을 추천드렸지만 아이와 같이 서점에 갔는데 나는 이게 좋아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하루에 2장씩, 그러니까 4쪽이죠. 지문 1쪽, 문제 3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쪽은 어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으냐. 아이가 만약에 문제를 쭉 풀어가지고 뭐 다 맞았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1학년이었던 저희 아들이 틀린 문제는 한가하다라는 걸 틀렸어요. 사실 1학년 정도는 이걸 다시 읽어보고 이해하면 끝인데요.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틀린 이 단어를 그대로 공책에다 한번 써요. 단어 노트를 하나 만들면 좋겠죠. 1. 한가하다. 뜻도 그대로 씁니다. 일이 없어 바쁘지 않고 여유가 있다. 그렇게 뜻을 쓴 다음에 밑에다가 한가하다를 넣어서 짧은 글짓기를 한번 하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귀찮아, 힘들어 그러면 본문에 한가하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한가하다가 어디에 쓰였나를 찾아서 쓰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내가 너무 한가한 사람이라서 한가람이라고 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한가하다가 이렇게 쓰였구나 알 수 있게 찾아서 한번 써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독해 문제집까지 한다면 이제 우리는 문학 그리고 비문학에서도 독해와 어휘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학이 참 긴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짧잖아요. 막 책 50권 읽기 이렇게 문제집 한 권 풀기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작게 목표를 잡아서 하루에 딱 2장만 풀자. 책은 하루에 15분이라도 읽자. 아이가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정해놓고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 4학년 추천 도서도 사실 굉장히 더 많아요. 특히 4학년 같은 경우에는 5학년 2학기부터 역사가 나오니까 역사도 읽으면 좋을 것 같고 뭐 과학, 수학 정말 많은데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겨울방학 동안에 문학 시리즈 그리고 비문학 공부할 수 있는 거 이렇게 2 종류를 알려드린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5, 6학년 추천 도서 그리고 또 공부법 빠르게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겨울방학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방학이 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학은 재충전의 의미이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학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방학의 의미를 잘 알고 남은 방학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